마시다 남은 소주병이 어딨더라. 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립니다. 날씨도 흐리고 빗방울도 떨어졌다 말았다가 뭐 이런 상황이네요. 조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도 오촌을 꿈꾸시는 분들, 시골살이는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농촌도 농촌 나름이고 그 나름마다 사람마다 생활 방식이 다 다르죠. 그래도 한번 알아볼 건 알아봐야죠. 크게 보게 되면 전원주택살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옛 시골집을 고쳐서 살아가는 그런 시골살이를 할 것인가 또 있죠.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 나 혼자인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많이 달라지게 되죠. 크게 보시게 되면 전원주택의 경우, 전원주택 생활자분들, 이분들 전원주택 생활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신 분들, 준비되신 분들이 많이 하는 경우이죠. 노후 자금까지 적당히 안전하게 준비를 갖추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있죠. 저처럼 장기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 시골 생활을 원하고 또 하고 싶지만 아직은 약간의 수입 또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이죠.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든든하지 않아서 항상 살림살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끼고 줄이고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 벌어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시골살이를 하시는 경우 이런 분들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순서라는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자면요. 첫 번째, 우선 현재의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먼저 귀촌을 하신 후에 자리가 잡히면 그때 농사든 뭐든 그 지역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것. 자리 먼저 잡은 후에 귀농, 귀촌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일 안전한 경우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세우게 됩니다. 제2의 인생,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들의 시골 생활비를 알아보시려면 먼저 나의 도시 생활비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월 얼마 정도를 어디에 어떻게 소비하며 살았는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시골 생활비는 도시 생활비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생활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시골에 정착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안정기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 생활도 처음에 준비하여 시작할 때는 우리들의 신혼생활, 맨 처음 결혼했을 때의 신혼생활과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몇 번의 계절을 보내면서 이 안정기라는 것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골 생활의 안정기는 언제인가? 시골 생활의 안정기. 적어도 시골에서 똑같은 계절을 두세 번 지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 3년 후 생활비도 그렇게 안정되게 됩니다. 시골 생활이 안정되기까지 초기에는 생각보다 실지출액이 많이 나갑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도시에서 지출되던 생활비보다 몇 배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렁설렁 자급자족하고 아껴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시골에 왔는데 왜 훨씬 도시에서의 생활비보다 훨씬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소소한 시골용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호미자로부터 제법 비싼 용품까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호미 예로 들어볼까요? 호미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싶으시겠지만 하나 둘이면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호미가 창고에 열을 맞춰서 쭉 걸려 있게 되죠. 그러니 다른 용품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줄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실제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1, 2년이 그렇게 해서 지나다 보면 창고가 포화 상태가 됩니다. 도시와 떨어져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연장들을 미리미리 챙겨 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제일 큰 문제, 밑 빠진 독에 내가 지금 물을 붓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일 있죠. 돈이 그냥 목돈으로 펑펑 들어가는 일. 깔끔하니 새 집이면 괜찮겠지만 큰 돈 들어가는 경우가 집입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경우이죠.
처음에는 재미로 요래조래 뭐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고치게 됩니다. 정감 가는 내 시골집이 생겼으니 내 손으로 요것저것 쪼물락거려보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막상 손대기 시작하면 전투적으로 변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구멍난 양말 기워주듯이 눈에 거슬리는 그 자리만 어찌어찌 하면 다행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 손대면 하는 김에 옆에 것도 손보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눈에 거슬리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네, 그렇게 리모델링 하시다 보면 집안 책값 뚝딱 날아갑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도시 생활에 지쳐서 널널하게 생활하고 여유 있는 삶을 원해서 내려왔는데 어느새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출근하려는 나 자신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혼생활 살림 도구들 그 외에도 많죠. 남자분들이라면 당연히 농기구 10여 개는 들어앉을 것이고요. 예초기 드릴 전기톱 잔디깎기 등등. 여자분들은 또 사부작 일을 시작하십니다. 살림 준비하시죠. 모자만 해도 그렇죠. 일모자, 햇볕모자, 책모자 등등 계절에 맞추어 준비하게 됩니다. 토시, 짧은 거, 긴 거, 여름용, 겨울용, 외출용 당연히 따로 있으시죠. 그리고는 장갑도, 전지가위도, 꽃삽도, 물조리개도, 잔잔바리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시골 생활 시작하시면 잔잔바리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계절에 맞추어서 당연히 시장에 꽃집, 모종집도 드나들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여자분들이 꼭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심내는 물건 있죠. 김치 냉장고.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져온 거, 도시에서 살림 가져온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 더 구매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일까요? 텃밭에서 나오는 모든 과일이나 채소를 이용해서 저장식품 등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만들어서 보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많은 것들, 그럼 누가 먹을까요? 저야 모르죠. 주변에 널널하게. 남자분들이 새 연장 생기면 뭐든 만들고 자르고 뚝딱거리고 싶으신 것처럼 여자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런 전자제품을 구매하게 될 때 비싼 물품, 농기계 어떻게 결제하십니까? 카드 결제 들어가죠. 카드 할부.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은 계절이 바뀌어 보아야 시골 생활 비용이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있죠. 초기에는 친구 등 손님도 자주 방문하시게 되죠. 제가 초대하기도 하고 그쪽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삼겹살, 바베큐 파티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음식 대접 해드려야죠. 시골살이 초기에는 나 또한 내가 지내던 지역으로 자주 가게 됩니다. 친구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유자금은 꽁쳐둔 여유자금은 자연스레 튀어나와서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시골의 주말 부부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때쯤이면 이제 스스로 느끼고 반성하게 되죠. 아, 내가 필요 없는 부분에 지출하고 있구나. 반성하고 줄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 아파트 관리비 제법 크죠. 아파트 관리비 안 들어가서 좋겠다 싶으시겠죠. 세이브 되겠다. 하지만 막상 시골살이 해보시면 시골살이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만 관리비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시골살이에도 관리비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생필품. 네. 지역에 따라서 도시보다는 조금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채소 먹거리는 해마다 텃밭에서 기본 야채들은 길러서 먹게 되죠. 이때 우리들은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기르지 않는 품목 당연히 구매해서 드시게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이 쏠쏠하니 재미있는 부분이죠. 텃밭. 이 즐거움을 위해서 시골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급자족. 스스로 길러서 먹는다는 것. 그리고 또 큰 거 하나 있죠. 난방비용. 시골 생활 비용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때는 화목난로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태양열을 사용하는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가의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이 난방 비용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조금 줄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요.
이렇게 우리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생활 필수품 나가서 사다가 쟁여줘야 하고요. 문화생활도 살짝은 즐겨야만 하죠. 취미생활 역시 하셔야 하고요. 시골 살아도 인터넷과 TV, 휴대폰 요금 등등 기본 통신 요금은 똑같이 변함없이 지출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보험이나 자동차, 유류세 등등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그닥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가며 사는가라는 부분, 이 부분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골 생활비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금액이라도 누군가는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많이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로 2인 가족이 별 문제 없이 사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보면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계절을 2번 이상 겪어보아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들이 시골에서 생활하며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항상 신경 쓰고 체크해야 합니다. 정원이나 텃밭 가꾸신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 여유 있다고, 예쁘다고, 귀엽다고, 장기간 손주 봐주겠다고 대답을 덜컥 하시는 분들, 이런 큰일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행복 기준은 항상 나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내가 행복해야 나의 가족들도 행복하다는 점. 우리들의 새로운 신혼생활, 시골생활,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실행하셔서 실패 없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름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그 다음 날이던가 햇볕이 없을 때 잡초 뽑기 잠깐 하고 늦은 한 끼를 준비해 봅니다. 한 끼래야 뭐 별거 없죠. 혼자이니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끼 해결하죠. 냉장고에 먹고 남아 돌아다니는 삼겹살 몇 조각과 텃밭에 채소 몇 개 준비하고, 얼마 전 불놀이 해볼까 하고 시작했다가 쪄 죽을 듯한 날씨 때문에 바로 포기했던 쑥검댕이 나무 몇 토막에 다시 불을 붙여줍니다. 아침이라 아직 오전이라 설렁설렁 바람도 잘 불어주네요. 이제는 이렇게 나무에 불 붙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시뻘건 불, 이 불이 아까워서 여기에 음식하려고 덤비고 끓이고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만요. 아까워도 활활 타는 불은 버리고 잔잔바리 숯불로 음식을 해야 되더만요. 꼬치에 이렇게 대충 재료를 끼워줍니다. 재료는 무엇을 끼워도 좋죠. 지붕 위에 굴러다니는 박을 썰어서 부어도 좋고, 고구마 한 포기 캐서 끼워도 좋죠. 대파도 좋고 고추도 좋고, 하지만 고기는 꼭 한 점 끼워 주어야 그래도 뭐. 그런데 이렇게 끼울 때 잠깐 제 손이 허공을 헤맸죠. 익으면 물컹한 야채 순서, 이거 잘못 끼우면 꼬지에서 빙빙 돌게 되죠. 그래서 잠깐 순서를 정해봅니다. 꼬치의 처음과 끝은 될 수 있으면 익어도 고정되는 것, 조금 단단한 것들로 끼워봅니다. 돌멩이, 요것들은 은근히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던가 어디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동글동글 예뻐서 가지고 왔죠, 몇 개. 화로가 이렇게 옆쪽이 지저분하니 내 음식이 닿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뭔가 안정감 있게 냄비 등을 올릴 때 이때 지지대 역할을 아주 그냥 제대로 해줍니다. 납작 고기들은 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펴서 끼워줘야 한다는 사실. 제가 그냥 구워보니까 속이 고루 익지 않더구먼요. 사실 요즘 슴슴하니 제 생활은 그렇습니다. 담장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담장 문제인 양, 담장 때문에 공사 준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마당 지저분하게 정리 안 됐다고, 모든 것이 담장 문제인 양 집 나가고 난리를 떨다가
이제 담장 세워주고 정리 끝내고 나니까 뭐 집 나갈 별 핑곗거리도 안 생기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 마시다 남은 소주병이 어딨더라.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